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초등, 중등, 고등 철학 전집도 쓰기 시작해야겠다. 지금은 성인 대상 철학 전집만 내고 있지만 초등, 중고등, 세계 철학 전집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철학과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어 가슴까지 아프다. 이제 조금씩 초등, 중등, 고등 세계 철학 전집도 시작해야지. 사춘기 아이가 미치도록 싫고 짜증이 날 때 읽고 필사하면 평정심을 찾게 되는 글. 1. 사춘기 때에는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그렇죠.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거나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물을 틀어놓고 말이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기는 게 좋습니다. 2. 방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릴 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짜증이 섞인 징징대는 말투를 써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땐 나도 괴롭지만 너도 참 괴롭겠다고 생각하세요. 나니까 참지 누가 널 참아주겠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3. 늘 아이에게 옳은 것만 가르치고 싶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아이 말이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옳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지칩니다. 아이의 편을 들어주며 같은 편에 서는 것도 흔들리는 서로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때론 옳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4. 아이의 모든 게 갑자기 느려집니다. 양말과 신발을 신을 때도 양치질을 할 때도 느릿느릿 나무늘보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죠. 가끔 보면 신선처럼 느껴집니다. 지각을 할 것 같아 부모 마음은 애가 타는데 아이는 점점 더 느려집니다. 그럴 땐 아이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언제 또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5.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냥 다 싫다고 말하죠. 학교에 가기 싫고 선생님도 싫고 공부도 왜 해야 하냐고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참고 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나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짜증이 나죠. 이럴 때는 나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시며 스스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6.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면서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답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하는 건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입술과 초점 없는 눈빛을 보면 이젠 보기만 해도 두렵죠. 그럴 때는 대답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7. 사춘기 시절에는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린 사람처럼 근자감이 발달합니다.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왜 이렇게 예뻐? 하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왜 이렇게 못해라며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아이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8. 사춘기는 길고 막막한 터널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결국 모든 터널은 끝이 나고 빛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참기로 해요. 어둠이 길었던 만큼 곧
만날 빛도 찬란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당신도 아이도 참 잘 견디고 있습니다. 부모의 예쁜 말 필사노트 김종원 작가. 이것 해당되면 악재가 계속될 때 나타나는 6가지 신호. 유럽 한 지역에선 다음의 6가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운을 몰고 오는, 즉 패배자가 되어가는 신호라고 보고 이를 기준 삼아 자신의 생각과 인생을 다 잡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1.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그냥 체념한다.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냥 체념해 버리는 게 속 편하다. 갈등을 피하고 스스로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승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만 패배자는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하며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로 설정해 버린다. 2. 좋은 생각보다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든다. 부정적인 생각이 늘 앞선다. 누군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도 안 좋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부정적인 자기 말에 희생자가 되지 마라. 3. 사는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다.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는 지름길은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잊고 사는 것이다. 더 나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4.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회피한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5. 쓸데없는 고집이 세진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수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운을 바꿀 기회도 의미도 사라져버린다. 6. 내 삶에서 좋은 관계가 하나둘 떠나간다. 모든 일에 이기적인 마음만 존재한다면 모든 관계도 돌이킬 수 없어진다. 주변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승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지만 패배자는 결국 혼자 울게 된다. 삶이 하나둘 틀어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때를 놓치면 모든 삶이 고통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불은 내가 켜는 것이고 내가 켠 불만이 나를 빛낼 수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중에서 괴테의 문장이 전해주는 따스한 온기로 새로운 삶의 희망과 가능성을 나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김종원 작가.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근사하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게 아이는 깊고 넓은 생각을 시작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통찰을 하게 됩니다.